안녕하세요.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제가 욕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이렇게 후회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복식 호흡으로 그 쿵푸어스 있잖아요. 그 사자오처럼 막 욕해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민주당한테. 추미애, 박범계, 전우영, 황교익, 박용진, 우상호 등등등 이 알량한 표 얻으려고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한테 헛소리한 이 말종들, 특히 이재명 지난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이 멘트 내가 똑같이 돌려서 해드릴게. 아직 뭣도 모르는 전남대 애들이 대학생이랍치고 민주화는 해주지도 않는데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 전두환을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5.18이 일어났죠. 어때? 기분 좋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줄까? 힘센 너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이 알랑방구만 껴주면 되는데 왜 전두환 자극해서 죽었냐? 니네가 한 얘기가 이 얘기야. 근데 왜 자극했을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지네 다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전두환을, 푸틴을 자극했을까? 옳지 않으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결국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한테는 5.18 정신 같은 거 없다는 게 뽀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광주를 그냥 표밭으로만 여기는 거지. 이제라도 뽀록난 게 다행인지 집권 여당이 저 모양이라는 게 불행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금방 제가 이 전남대 들어서 한 광주 비유, 그거 비유가 아니에요. 2014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정말로 광주였어요. 민주당이 코미디언이라고 무시하는 질린스키 대통령은 그런 우크라이나의 염원을 담은 인물이고요. 이 대선 후보가, 또 캠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하한 거예요. 왜? 윤석열 깎아내려서 표 얻으려고. 우크라이나가 왜 광주냐? 2014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유로마이단 항쟁. 마이단은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항쟁이 키예프 독립광장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마이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왜 앞에는 유럽을 뜻하는 유로가 붙었냐? 그때 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우리는 유럽이다 였거든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 바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1차 대전 끝나고 이 독립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쳐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꿀꺽한 게 바로 소련, 러시아였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는 나머지 서부 우크라이나까지 소련이 꿀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련에 병탄된 우크라이나에 비극이 벌어져요. 스탈린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300만 명이 죽거든요.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1000만 명 넘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이 소비에트 집단 농장에 반발하다가 굶어서 이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 불리는 이 현대사의 창극, 홀로도모르입니다. 이런 비극을 겪었으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좋아하겠어요? 이 소련 패망과 함께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10년 빅토르 야누코비치란 사람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 공약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 가입이었어요. 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집권한 뒤 약속이랑은 다르게 친러시아로 유턴을 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에 반대해서 이 반러시아, 친유럽을 대표했던 인물이 총리였던 바로 이 누나, 율리아 티모센코. 맞아요. 우리나라 방문해서 MB도 만났던 바로 그 누나입니다. 근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 티모센코 누나를 구금해버려요. 감옥에서 못 나오게 종신형 때리려고 그랬대요. 결국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독립광장에서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많게는 50만 명씩 매일매일 시민들이 모이니까 야누코비치는 깜놀하죠. 그래서 반시위법을 통과시켜요. 이 법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스크나 헬멧 쓰면 15일 구류, 공공건물 못 들어가게 봉쇄하면 10년 징역, 시위 못하게 하려는 법이죠. 근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베르쿠트라는 용역 깡패를 시켜서 이 유혈 진압을 시도합니다. 진압용 고무탄에 실탄을 사용하고, 그래서 실종자가 생기고 고문받아 죽은 시신이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2014년 2월 시위가 90여일째 이어지던 날, 이 베르쿠트는 급기야 시위대를 향해 이 집단 발포를 합니다. 아예 저격수를 배치해서 이 조준 사격을 해요. 집계단 사망자 125명, 실종자 63명.
그래서 시민들은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수도원에 병원을 만들고 음식을 가지러 오고 서로를 돌봐주며 항쟁합니다. 우리 5.18 때 광주도청이랑 똑같죠?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화장실 변기가 황금이었대요. 황금. 이런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이 항쟁하다 피 흘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광주랑 뭐가 다릅니까? 광주를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이 사람들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니네 당사에 걸어놓은 DJ 사진 보기 안 쪽팔리냐? 이 유로마이단 항쟁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시 광주처럼 비극으로 끝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려요. 이 과도 정부가 세워지죠.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친러 정권이 무너져서 불안감을 느낀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꿀꺽해버립니다. 이게 2014년 크림반도 사태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자기네 정권은 바꿨지만 러시아 푸틴은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 러시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런 역사의 상처가 만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인 블로디미르 젤린스키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면서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던 기존 정치인들도 결국 러시아에서 못 벗어나니까 국민들이 이 정치 신의를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지했는지 득표율 74%. 곧장 이어진 총선에서는 젤린스키 당인 여당 서번트 오브 피플이 254석을 확보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다른 14개 야당 다 합해야 244석. 젤린스키 정당 하나에도 못 미쳐요. 그만큼 젤린스키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부침을 겪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망이었던 거예요. 이런 젤린스키를 이재명과 민주당은 러시아 자극한 6개월짜리 초보 대통령이라 모욕한 거죠. 우크라이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6개월짜리 초보 대통령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미국 지원도 거절하고 전쟁터에 남아 싸우고 있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황금 병기의 사나이 야누코비치 대통령, 이 양반은 소련 패망 전부터 정치를 한 짬밥 긴 정치인인데 아무튼 이렇게 짬밥 긴 정치인은 위기 상황에 찾아올 때 어떡할까요? 도망가요. 이 양반 유로마이단 항쟁으로 위기에 몰리자 몰래 튀었거든요. 그것도 러시아로. 지금도 러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짬밥 났다고 모욕한 신인 정치인과 러시아로 튄 베테랑 정치인, 과연 누가 더 좋은 정치인입니까? 이 6개월짜리 초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던 러시아 범죄자들을 사면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 되기 1년 전인 2018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을 납포해버렸거든요. 하여튼 깡패야 깡패. 그래서 그 배 선원들이 러시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젤린스키 대통령 온갖 욕을 먹으면서 이 러시아 죄수를 사면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선원들과 교환을 해요. 일종의 포로 교환 같은 거죠. 이게 그때 모습입니다. 공항에 가서 이 러시아에 잡혀있던 자기 국민들을 직접 맞이합니다. 젤린스키 바로 전 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라는 사람입니다. 외교부 장관, 경제통상부 장관까지 한 이 양반도 정치 베테랑이죠. 그리고 대통령 될 때 친서방 반러시아를 주장했고요. 근데 반역죄로 기소돼요. 왜? 친러 세력이 이 자원 팔아먹는 거 도와주다 걸렸거든. 그래서 이 양반도 폴란드로 튀죠. 결국 누가 정치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 진심으로 치자면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 민주당이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총 맞아 죽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민주당보다 억류된 국민 구해내고 전쟁터에 남아 싸우는 젤린스키가 억만 배 나은 거죠.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토가 가입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젤린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공언했다고. 근데 이거 정치 신인은 외교를 못한다, 이런 이미지 심어주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린스키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헌법을 개헌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추구한다. 나토 가입은 젤린스키 개인이 하고 싶은 외교정책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한다고 박아놨듯이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이 헌법 정신인 겁니다. 러시아 깡패짓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청이에요. 근데 그 절박한 몸부림을 거짓말로 비하하고 모욕했으니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떻게 볼 겁니까?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폴란드, 라트비아 같은 나라들 만나서 뭐라고 할 거예요? 외교 초보가 과연 누굽니까? 이분은 1999년 WBO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이 전설의 복서 비탈리 클리체프인데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키예프에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키예프 시장이거든요. 반역죄로 기소돼 폴란드로 튀었다는 포로셴코 전임 대통령. 이분은 또 뭐하고 계실까요? 이분도 러시아랑 싸우고 있습니다. 기소되는 걸 무릅쓰고 참전하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다시 입국했거든요. 크림반도 바로 북서쪽에 미콜라이우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 주지사 역시 스스로 주방위군 사령관이 돼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성이 뭔 줄 아세요? 김씨예요, 김씨. 한국 김씨. 플레임 비탈리 울렉산드로비치 김. 맞아요. 한국계인 고려인입니다. 태권도가 취미고 한국어도 조금 한답니다. 카레이스키 분들, 우리 슬픈 현대사를 맨몸으로 관통하며 이 절절하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분 아직도 한국 뿌리를 안 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비탈리 김 주지사 화염병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SNS로 메시지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무기가 변변찮나 봐요. 페이스북 있으니까 찾아가서 잔뜩 응원해 줍시다. 그리고 부디 우크라이나가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미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프랑스 등등등 이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독일은 2차 대전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분쟁 지역에는 무기 지원을 않는다는 이 원칙까지 깨면서 우크라이나에 스팅거 미사일을 지원한대요. 근데 6.25 때 이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은 우리는 시간 끌면서 간보다가 뒤늦게야 인도적 지원을 강구한다고 뒷북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불의의 눈 감는 건 물론이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그동안 광주정신 씨부린 것도 이 당사에 DJ 사진 걸어놓은 것도 다 내로남불 연기고 위선이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건 이재명 후보 말처럼 누가 정치 경력이 기냐 짧냐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누가 참된 진심을 가진 정치인이냐, 누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할 정치인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선 과정에 있습니다. 한 후보는 여러 차례 좌천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를 비난하던 당대표를 끌어안고 대구에 가서 광주 발전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카드 횡령은 직원 탓하고 자살한 직원은 모른다고 하고 박정희 욕하다가 참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더니 혈맹이라고 하고 중국에 신년 인사하더니 중국 어선 격침한다고 하고 단지 표 좀 얻겠다고 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과연 누가 더 참된 진심을 가진 정치인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이 해외에 소개되면서 외국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짤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참고로 이 RIP는 찢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욕, 국격 살살 녹는다.